팩트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건 가격은 영원까지가 한계이고 영원보다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영원보다 싼 물건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쓰레기죠. 보통 물건은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내지만 쓰레기는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받죠. 지금 원유가 그런 상태입니다. 표면상으로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는 감염병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장들이 다 멈추어 기름 수요가 없는데 이미 저장된 기름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기름을 보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진짜로 기름 판매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유조선 유지 비용이나 기름을 보관하는 시설 등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물 가격이 약간 마이너스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물 기름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름 가격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 문제가 겹쳤습니다. 먼저 선물 거래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특히 선물 만기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선물 거래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벌써 영상을 끄고 싶으실 텐데 쉽게 설명드릴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기름값은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기름이 쌀 때 기름을 사서 비쌀 때 기름을 팔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는 사람 중에는 진짜로 기름을 사서 뭘 생산한다거나 가공을 해서 쓴다거나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기름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그냥 투자 목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투자의 경우는 사실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기름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름을 투자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기름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옵션으로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기름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지금 가격으로 일단 기름을 산 다음에 나중에 인수를 하겠다. 인수는 나중에 하는 거죠. 인수 시점까지는 네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름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지금 가격으로 기름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차액만큼 돈이 남을 겁니다. 이런 투자 괜찮죠. 문제는 나한테 기름 보관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 이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기름을 사는데 인수는 한 달 뒤에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두면 나한테 기름 탱크가 없어도 기름을 사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한 달이 되기 전에 기름값이 올랐다. 그럼 기름을 팔아버리면 되죠. 그럼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나는 돈을 벌고 기름 탱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아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기름 실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펀드 투자하듯이 돈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기름 탱크가 없어도 기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오늘 기름을 사서 한 달 내에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오늘 기름을 사는 계약을 해서 지금 가격으로 돈을 내고 한 달 뒤에 인수하는 걸로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 기름을 팔려고 봤더니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기름을 팔면 손해죠. 처음 살 때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손해를 보면서 기름을 팔든지 아니면 아직 보름이 남았으니까 존버를 하든지. 지금 손해를 보면서 기름을 팔았으면 그냥 손해를 보고 끝나는 거죠. 반면에 존버를 하고 있다가 기름값이 올랐으면 다행인데 결국 기름을 가져가기로 한 날까지 기름값이 안 오르고 최종적으로 기름을 팔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거죠. 아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기름을 사서 한 달 뒤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버렸으니까 진짜로 기름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름 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액으로 돈을 벌려고 기름을 산 거였는데 막 수십 톤,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기름을 실제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돈 날린 것도 돈 날린 건데 이 기름 이제 어쩔 겁니까? 처분을 할 수가 없죠. 기름으로 뭘 만드는 사람 같으면 어디 쟁여뒀다가 뭘 만들면 되고 또 그렇게 뭘 만들려고 기름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헐값에라도 넘기겠는데 지금 감염병 때문에 공장이 다 멈추었죠. 기름으로 뭘 만들던 사람들도 공장이 멈추니까 기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나한테 갑자기 기름 수백 톤, 수천 톤이 생겼는데 이걸 보관할 곳도 없고 팔 곳도 없습니다. 큰일 났죠. 차액으로 돈 벌려고 기름 샀다가 실물 기름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기름을 처분하려는 사람들만 잔뜩 있게 되고 결국 가격이 폭락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손해는 손해고 이 기름 내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돈 줄게 제발 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실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부상에 존재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손실을 감내하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롤오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인수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걸 팔고 다시 인수 날짜가 긴 것을 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재고가 정리될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안 되면 기름에 투자한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했던 금액만큼 진짜 기름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가격이랑 연동되는 투자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돈은 안 돌려주고 진짜 기름을 가져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황당하겠죠. 물론 지금 장은 콘텐고 장세라 이 롤오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 크기는 합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롤오버가 진행되면서 유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40달러라는 국제 유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동차에 실물 기름을 넣는 가격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장부상에 존재하는 기름 투자 상품의 가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기름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일반적인 현물 거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과 선물 만기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